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주식나 재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오늘 뭐 한국 시장 이제 미국이 한 보합만 해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옛날엔 조금만 팔아도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우장창창 떨어졌는데 국민연금 형이 사줘서 그런가? 국민연금 형 돈 떨어지면 우리 죽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그 걱정이 조금 되긴 합니다 오늘. 네. 네, 요즘 뭐 코스피에서 매수 들어오는 거는 기관인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뭐 네. 오늘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양호한 흐름 보였어요. 아침에는 네. 뭐 마이너스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소폭 그냥 보합 정도여서 점점점 올라서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0.85% 네. 상승을 해서 바이오 섹터에서 오늘 급등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뭐 올해 바이오가 상당히 발군입니다. 네. 네, 뭐 코스피는 0.5% 정도 상승해서 그냥 무난한 회복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올해 코스피는 3.5% 상승했고요. 네. 코스닥은 5.8% 상승해서 주요국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 나침반은 훨씬 더 양호하지 않습니까? 예.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훨씬 양호합니다. 네, 뭐 항상 시장보다는 잘 해야죠. 잘하죠. 이럴라 그랬지. 잘하죠. 이럴라 그래. 그렇죠. 잘하죠.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네. 그래도 안 돼요?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위험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섹터가 3.2%로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 한미반도체가 7.6%나 급등했습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매일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뜨겁게 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 같은 업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도 6% 급등을 했고요. 원전 관련된 주식들도 오늘 좋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FNF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뭐 엔터주도 소폭 상승을 전부 다 전반적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는 뭐 펩트론, 지아이노베이션, 인벤티지랩 약간 그 장기 지속형 만드는 이제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이 오늘 좀 많이 급등했습니다. 네. 전일에 일라이랠리가 막 10% 급등을 했더라고요. 예. 최근에 노보노디스크는 엄청 빠지는데 일라이랠리가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관세 관련해서 이 네거티브가 좀 안 좋을 때는 시장이 좀 안 좋고 시장이 좀 화해 무드로 간다 싶으면 시장이 괜찮고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의 오늘 발언은 우호적이었습니다. 중국과 관세 문제를 대화하고 있고 3, 4주 내에 협상 타결이 기대가 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말 따르면 뭐 중국이 수차례 연락을 해왔다. 그리고 상호관세 부과한 이후에도 중국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예. 스콧 베센트 장관도 전날 일본과의 대담은 환상적이었고 EU와도 통화가 진행됐다. 한국은 다음 주에 협상 예정이고 인도와는 대화 중인데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네. 뭐 중국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도 그렇고 전부 다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최근에 미국 시장 최근 한 보름 한 달간을 보면 정말 신기한 건 달러에 대한 의문, 미국 국채에 대한 의문 이런 게 좀 회자되고 있어요. 뉴스에서 그런 게 나와요. 실제로 좀 충격적인 거지 사실상. 만약 이게 의혹이 되면 관세금 뭐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얘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느낌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뒤통수 치잖아요. 네. 뒤통수 치잖아요 항상. 아니 뭐 뒤통수 또 치지 않을까요? 트럼프 쪽에서. 근데 얘네들이 이거 흔들려고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오늘도 막 그러니까 왜냐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럽에서 금리를 내렸는데 왜 금리가 치솟냐는 거잖아. 미국이 아무리 미국이지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자꾸 어쨌든 옛날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미국 달러가 좀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어? 안전해? 미국 국채 안전해? 믿을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논의가 되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해요. 저는. 네.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 생각대로 이제 관세를 실제로 부과해가지고 이 부과 기간이 길어져서 교역이 막 끊기고 막 이런 사태가 현실화되는 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사이에 언제든 그렇게 될 거라는 공포심은 시장이 계속 던질 거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가 계속 저번에도 보여드렸듯이 트럼프가 자꾸 이 관세 정책을 껐다 계속 반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조심해야 될 점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업종이라고 해서 막 위에서 따라 사고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던 업종이라고 해서 밑으로 막 하락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툼에 던지고 이런 거는 가장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지속형 바이오 플랫폼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D&D 파마텍입니다. 여기는 지방간염 치료제, 뭐 메시 치료제라고 하죠. 이상 투약 완료했다는 소식이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데이터가 좋았다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이상 투약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치료제는 이제 자체 개발한 GLP-1 및 그리고 글루카곤 수용체를 동시 타겟하는 장기 지속형 이중작용제라고 하고요. GLP니까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GLP가 간염도 간염이지만은 저거잖아. 비만 치료에 비만 치료제 핵심 적이잖아. 요즘 핫하죠. 네, 그래서 네. 일라일리가 급등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미국에서 자체 임상 진행 중인데요. 임상 2상에서 이제 비만 환자 대상으로 12주차 투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주요 데이터 분석 단계에 착수했고 6월 달 정도에 1차 평가 지표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네. 결과가 좋으면 그때도 급등하겠죠. 네네. 네, 뭐 데이터 발표도 안 했는데 일단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엄민영 연구원의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매년 2건 이상의 신규 계약 체결 목표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에 NDR을 했는데 이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언급들을 했었다면 이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시장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연내 또 추가 애로를 요구한 빅파마도 있었다고 하고 기존 경쟁사의 제약사도 애로 접촉을 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머크의 키트루다 SC 전환 목표가 12에서 18개월 내에 30-40% 전환하는 건데 알테오젠 내부 목표는 더 높다라고 하고 놀라운 건 또 자사주 매입 소각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코스피 이전 상장도 검토하고 있다. 네. 약간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이슈들을 막 툭툭 던져준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네. 벌써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하려면 이건 바이오 회사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가시성이 굉장히 좀 코앞에 왔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보통 1년에 몇십억에서 몇백억씩 태워 먹잖아. 그 연구원들, 임상원들 이거 끌고 가려면 조직 끌고 가고 또 네. 임상하고 뭐 이러면 엄청나게 돈이 드는데 사실 돈이 항상 부족하지. 항상 부족한데 자사주 매입 속으로 한다는 건 현금 흐름이 딱 눈에 보이는 경우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자신감의 발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예전에 계약했던 한 1조 7천억 중에 뭐 일부는 26년도까지는 일단 다 수령을 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6년, 27년 정도엔. 네. 네, 그래서 이익 가시성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회사 내부에서도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직원들 고생했는데 좋겠네요. 그렇죠. 자사주 매입만 해주겠어. 보너스도 주지. 야, 좋겠네. 그렇죠. 네. 실제 이게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진짜 밸류업 종목으로 거듭이 나르나. 근데 주가가 싸진 않잖아. 아니 그렇죠. 주가는 싸진 않습니다. 그건 또 그거고요. 네, 물론 근데 이제 바이오니까 뭐 앞으로 기대감에 대한 그걸 주는 거니까요. 네. 네, 그리고 추가로 지속형 비만 플랫폼 개발 그리고 주사기 업체 협업 또는 M&A도 검토한다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이 시총 코스닥에서 1등이잖아요. 4.5%나 올랐고 다른 뭐 10몇 %씩 올랐던 바이오들도 많아서 오늘 코스닥 상승에 가장 바이오 업종이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원전 업종도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 맥쿼리 증권에서 원자력 에너지 부활을 아시아가 주도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16일에 나왔던 건데 전 세계 원자로 건설 수가 3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65기를 짓는데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가 주도를 할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뭐 효율적인 건설 SMR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히 수혜 기업이다라고 선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7일에 또 좋은 소식도 나왔어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 현대 엔지니어링, 미국의 뭐 NPR이라는 회사가 컨소시엄을 맺었는데 이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차세대 연구로 연구로 사업의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게 된 거예요. 신규 연구로 건설을 위한 이제 설계 사업인데 경쟁 입찰에 참여했고 작년 7월에 최종 협상 대상자 선정했는데 이번에 계약을 확정했다라고 합니다. 그 원자력 종주국인데 미국이 여기에다가 이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처음으로 수출했다라는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 BHI, 뭐 우진엔텍, 우진, 한전기술, 한전 KPS, 보성파워텍 이런 그냥 원전 관련주들이 다 막 적게는 3%, 많게는 막 9%까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거 결국 시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7일 날 USTR이 보도자를 통해서 입항 수수료 부과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 또 유예 기간을 둡니다. 그러니까 자꾸 껐다 켰다를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엔 또 하겠다지만 협상 여지를 또 둔 거죠. 킬 거야. 키기로 했어. 근데 잠깐 조금 있다 며칠 있다 킬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수료는 이 부과할 텐데 180일간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고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수수료도 매년 인상이 된다고 하고 뭐 선박의 톤수당 요금이 부과가 돼요. 그 중국 기업 소유 선박은 톤당 일단 50불 입항 수수료 부과하고 톤당 50불? 톤당 50불.
그리고 매년 올려서 2028년에는 140불 부과를 하고요. 타국 기업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한 거면 톤당 18불 부과하고요. 28년도까지 33불까지 인상이 되고 뭐 그 선종에 따라서 또 이 부과하는 금액은 또 계속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중국산 선박은 특히 이제 유럽 쪽 선사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한국의 해운사나 한국의 조선사도 좋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HMM이랑 뭐 대한해운도 아침에 막 10% 5%씩 한때 상승했었는데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예한다니까 안 하겠지 이러는 것 같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관세 관련된 내러티브에 그 뉴스 보고 투자하면 참 이렇게 물리거나 아니면 낮은 가격이 이제 던지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타는 치지 마시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세 관련된 영향으로 신차 가격은 확실히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잖아요. 실제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신차가 올라가면 중고차 따라 올라가는 거지. 그렇겠죠. 네. 그리고 신차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중고차로 수요가 몰리니까 또 중고차 가격 덩달아 올라가고요. 4월 달에 중고차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수입 자동차의 25% 관세 부과가 4월 9일 이후로 현실화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이 신차 재고는 3개월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이제 수입된 차량들이 6월 달쯤부터는 이제 팔리기 시작을 하는데 4월 달부터 이제 관세 부과가 돼서 가격이 오른 신차들이 6월 달부터 팔리니까 이제 가격이 본격적으로 그때 오를 거잖아요. 물론 선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금슬금 반영은 이미 돼 왔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이제 6월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올라가는 거 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보는 지표인데 메나임 중고차 지수 이거 오랜만에 듣지 않아요? 진짜 20년, 21년에 이거 맨날 봤다. 진짜. 네,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다가 쭉 떨어졌었는데 4월달 미국 메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2.7% 상승했고 전년 대비 4.3% 상승을 했습니다. 23년도 10월 이후에 최대 수치를 기록을 했어요. 물론 옛날에 코로나 때 더 많이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요. 신차나 중고차 모두 가수요가 붙은 상태다. 그리고 추가로 앞으로도 이런 상태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 미국 내에서 20% 이상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실제로 이 닛산, 아우디 이런 일부 차종들은 진짜 수출이 중단이 됐고요. 멕시코하고 이제 캐나다산 자동차의 미국 수입이 중단이 이미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사실 연간 1,600만 대의 신차가 판매가 되는데 이 중에 600만 대는 순수입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꽤 많죠. 1,600만 대 중에 600만 대면 현재로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20% 이상 공급 차질이 예상이 되고 가격 상승도 장기화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신차 가격이 한 8% 이상 상승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8%면 이제 엄청나요. 5천만 원짜리 차면은 400만 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면 누가 수혜를 볼 거냐? 현대기아차가 수혜를 볼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공장이 없잖아요. 공장이 있습니다. 무슨 플랜트라고 그 미국에 굉장히 큰 공장을 지어놨는데 전기차인데 전기차죠. 그래서 올해 그 미국 공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는 일단 10만 대 정도, 총 20만 대 정도 양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일단 올해부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다 경쟁사 대비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뭐 자동차 총 판매 대수는 꽤 많은데 20만 대로 커버리지가 될 일이 아니긴 한데 관세 영향 때문에 신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서 전체 수요는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이 관세 영향을 안 받는 현대기아차보다 다른 경쟁사들이 더 많이 받는다면 현대기아차는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장 그 대두되는 경쟁자가 이제 도요타 그룹이잖아요. 도요타 그룹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게 최초 양산이 26년도 초입니다. 얘는 아예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아직 멀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뭐 이 리포트에 언급은 안 됐지만 중고차 업체들도 괜찮지 않을까. 중고차 업체들은 이제 미리 차량을 소싱을 해놓고 이거를 몇 달 뒤에 이렇게 실제 판매가 되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오르면 마진이 엄청 좋아지겠죠. 그렇죠. 재고는 싸게 사놨는데 제품가가 올라. 마진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인가요? 키움증권에서 이 카바나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가능성 있는 스토리죠. 충분히.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간에 이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뭐 새로운 소식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진짜 좋아할 뉴스 아니야? 싸움 소식, 불 소식. 불 소식은 좀 안 좋다. 어쨌든 싸움 소식 정말 신나는 얘기잖아요. 기자들 입장에서. 네. 그렇죠. 이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 간의 이 끈끈한 공급 관계는 8년 동안 지속이 돼 있었는데 네. 8년 동안 한미반도체가 가격 인상을 안 했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하이닉스도 이 한미반도체를 믿어주고 이 솔벤더로 얘네만 쓰는 대가로 아마 한미반도체도 그 정도의 그 가격 인상 안 하고 그런 양보를 한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 요 관계가 좀 깨진 거는 네. 하나세미텍 장비를 작년에 이제 12대를 410억 규모로 이번에 수주를 하면서 좀 갈등이 빚어진 것 같은데 요거 대당 35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한미반도체가 8년 동안 가격 인상 안 하고 꾸준하게 공급했던 그 공급 가격보다 20% 이상 비쌌기 때문에 네. 이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열받았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임원이 이번에 직접 한미반도체를 방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블라인드에서도 썰로 처음에 돌았고 기사화까지 됐습니다. 요즘엔 기사도 이제 블라인드 보고 쓰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가 보다 진짜.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블라인드에 나온 소식은 한미반도체 회장이 하이닉스 임원을 내쫓았다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관계는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실제는 모르겠지만. 설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네, 그래서 뭐 사실이라면 약간 약간 근데 익숙하지 않은 소식이죠. 우리 곽동신 회장 입 딱 다물고 사진 찍어 보면 좀 결기는 있어 보이긴 하더라. 네, 굳은 심지 그리고 이 한 번 결단을 했으면 장내 매수하겠다. 그럼 막 그냥 막 사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면 좀 무서워질 만도 한데 굴하지 않고 계획대로 딱딱 사고. 그렇지. 네. 약간 좀 그런 인상이 좀 보여요. 경영자 우리 저희 채널에서 경영자의 관상에 대한 것도 한번 했었습니다. 관상도 영향을 미친다. 네. 그 한미반도체가 믿을 구석이 없으면 이렇게 가장 주요 고객사인데 세게 네.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최근에 마이크론 쪽으로 TC본드 납품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TC본드 50대 신규 수주를 또 했다고 해요. 네. 그 하나 세미텍이 하이닉스한테 수주했던 게 12대니까 이번에 50대 신규 수주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하이닉스한테는 싸게 줬는데 마이크론한테 비싸게 주거든요. 네. 비싸게 받고 팔거든요. 근데 하이닉스한테 납품했던 것보다 마이크론에 납품하는 게 한 30-40%더 높다고 알려졌으니까 예.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같은 물량이라면 하이닉스에 주는 거 마이크론에 주는 게 마진은 훨씬 더 높아지는 이슈일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최근에 이 강경한 태도가 이런 뒷배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분석 네.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가 갑자기 오후 들어서 막 급등을 하더니 7.6%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예. 오늘 반도체가 이렇게 막 세진 않았거든요.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 별로였어요. 네, 별로였고 뭐 소부장도 뭐 그냥 약간 상승했는데 예. 한미반도체만 특히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워낙 많이 빠졌고 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은행이 오늘 28% 급등했습니다. 이게 은행주가 상한가 근처까지 꽂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제주은행만 독특해 보면. 네. 제주은행은 옛날에 뭐 코인 관련해서 뭐 업비트인가요? 어디가 막 인수를 막 염두에 두고 막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막 급등락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시가 났습니다. 3자 배정 위상증자를 더존비 지원 대상으로 하겠다. 자기네가 참여한다는 얘기죠? 더존비 지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의 2대 주주로 더존비 지원이 등극을 하게 되고요. 은행이 기업한테 가는 게 아니고 기업이 은행 거를 네. 기업이 은행 지분을 사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비금융 회사라서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네.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15%까지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딱 14.99%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기존 주식수의 17%대 정도 규모로 3자 배정 위상증자를 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희석 우려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17%면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70억 정도가 규모가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확 급등을 했던 건 발행가를 보니까 보통은 할인 발행하잖아요. 네. 할증 발행을 했습니다. 네. 제주은행이 할증 발행한 거죠. 제주은행이 할증 발행했으니까 더존비 지원이 비싸게 산 거잖아. 비싸게 산 거죠. 네. 네, 근데 왜 더 좋은 비중 주가 올라? 아니요, 제주은행이 올랐어요. 제주. 네, 제주은행이 급등했어요. 네. 헷갈려. 네. 네, 이게 이 발행가가 얼마인지 보니까 전일가보다 한 16.5% 더 높은 금액이에요. 만 원 정도. 네. 네, 근데 지금 만 원 이 예정 발행가보다도 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프리미엄을 주고 이 대규모 지분을 570억치를 매수할 정도니까 네.
앞으로 얼마나 시너지를 내서 더 기업 가치를 키울 거라 생각을 하면 이 가격에 프리미엄 주고 들어올까라고 주주들이 생각해서 막 산 거죠. 네. 네. 근데 실제로 더존비즈온과의 시너지는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존비즈온이 안 그래도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더존뱅크 인가를 원래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어허. 추진을 했는데 결국에는 신청하지 않고 이 제주은행에 투자를 하기로 선회를 한 거고요. 기존의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인데 여기다 새롭게 금융이나 이제 뱅킹 솔루션을 결합해서 추가 수수료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기반으로 뭐 기업 신용 평가 모델 하는 거, 매출 채권 팩토링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은행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롭게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시너지를 크게 보고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증시각도에는 프리미엄이 있을까? 없겠지. 삼자비정 유상증자하면요? 삼자비정 주식도 없어요 저희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이제 주말이네요. 네. 한 주간 이번 주는 좀 괜찮았죠? 이번 주는 많이 회복을 우리 하는 한 주였죠. 나침반 아주 뭐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 주식 하실 분들은 나침반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네. 네, 그래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일본 증시는 엄청 빠졌더라고요. 네. 미국도 많이 빠져서 지금 회복을 쉽게 못 하고 있고, 근데 한국은 그나마 좀 한때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게 YTD 연초 대비 수익률이 많이 빠진 적은 없잖아요. 최대 한 마이너스 한 4, 5% 정도 이렇게 빠졌으니까 충격이 그게 생각보다 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또 반등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굉장히 잘 가겠죠.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어. 나 너무 돈 많이 벌면 어떡하지? 벌써 설레발을 하시면 안 돼요. 아직 회복을 많이 안 했습니다. 떨어질 때 된 건가? 이제 그렇죠. 떨어져 며칠 좀 올라가고 기분 좋아져가지고 지금 떨어질 때 당한 그럴 건가? 때 되면 또 이제 또 항상 떨어지더라고. 그러면 안 근데 돼요. 이번에 반등 너무 작은데 아직. 겸손해야 됩니다. 아직 2,500도 아니잖아. 그렇죠. 2,600은 와야지 최소. 2,600이 기본빵 아니야 일단. 네, 근데 얼마 전에 2,300도 깨졌잖아요. 2,290몇으로 끝났었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